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변 모든 사람이 절대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반대편에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결정들이 모든 사람이 반대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을 팔고 있었죠. 그런데 워렌 버핏은 무엇을 했을까요? 9월 어느 주말 리먼 브라더스와 AIG 두 거대 금융회사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현금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워렌 버핏에게 연락했어요. 버핏은 캐나다 여행 중이었지만 호텔에서 밤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거절했지만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뉴욕타임즈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Buy American. IM. 미국 주식을 사세요. 나는 사고 있습니다. 그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에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말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몇 년 만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시장의 바닥을 알렸고 그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10년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버핏의 결정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 행동하라. 2008년은 일론 머스크에게도 최악의 해였습니다. 테슬라는 생산 지연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고 스페이스X는 연이은 로켓 발사 실패로 나사 계약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테슬라는 로드스터 개발비가 초기 2,500만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까지 불어났고 모델 S 개발비 10억 달러에 더해 대침체로 인해 돈줄이 끊겨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머스크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페이팔 매각으로 얻은 돈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개인 자산까지 투입해서 친구 집 소파에서 잠을 잘 정도였죠.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불가능하다. 민간 우주회사? 말도 안 된다. 2013년 1분기에는 레리 페이지와의 논의를 통해 60억 달러로 구글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테슬라가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반전됐고 스페이스X도 나사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머스크의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4,470억 달러, 약 640조 원으로 늘었고 순자산이 4천억 달러를 처음 넘은 개인이라며 세계 최고 부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모든 인터넷 회사들이 몰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터넷은 끝났다고 말했죠. 바로 그때 손정희는 중국의 작은 회사 알리바바를 발견했습니다. 창업자 마윈을 만나고 단 몇 분 만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2000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중국 인터넷 시장은 불확실했고 모든 사람이 위험하다고 말했죠. 결과는 어떨까요? 그 투자는 나중에 6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3000배 수익입니다. 손정희의 결정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 기술이나 숫자가 아니라 창업자의 눈빛을 보고 결정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결정했습니다. 버핏은 금융위기로 모든 사람이 팔 때 샀고 머스크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도전했으며 손정희는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포기할 때 투자했습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단기적 손실보다 10년, 20년 후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셋째, 확신이 서면 집중 투자했습니다. 분산이 아니라 집중. 확신이 선 분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계산했지만 그것이 결정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만의 결정 기준을 만들고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버핏은 공포와 탐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머스크는 미래 가능성을, 손정희는 사람 중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반드시 실행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만들까요? 숫자로 명확하게 정하세요.
예를 들어 S&P 500이 30% 떨어지면 나는 반드시 투자한다. 비트코인이 50% 폭락하면 나는 반드시 매수한다. 내가 믿는 기업의 주가가 40% 떨어지면 나는 반드시 추가 투자한다. 이렇게 명확한 숫자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세요. 만약 내일 시장이 30% 폭락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워렌 버핏도 평소에 시장이 50% 떨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실행하세요. 이를 위해 종이에 적어두세요. 나는 S&P 500이 30% 떨어지면 반드시 투자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팔 때 반드시 용기를 낸다. 나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반드시 내 기준을 실행한다. 이런 다짐을 지갑과 책상에 그리고 핸드폰 메모에 적어두고 매일 보세요. 실제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다짐들이 여러분을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기회가 당신 앞에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내 확신을 믿고 결정하길 정말 잘했다. 중요한 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바탕으로 한 계산된 용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결정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리스크 관리 기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투자 기준을 세우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기회는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